최면 장면을 보면은 마술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신비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TV에서 보여지는 최면 시술 장면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었죠. 신기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최면. 요즘에는 최면을 통해서 비만과 같은 질병의 치료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면요법이 과연 무엇인지, 또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면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반인들은 대개의 경우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최면을 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최면을 무대 최면 또는 쇼 최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최면에 대해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면 시술을 하다 보면 그런 편견을 깨는데, 오해를 고쳐주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나도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저런 상태가 되고 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최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면이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직전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최대로 이완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최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인간의 뇌에서는 베타파가 방출되고 잠들기 직전에는 알파파가 방출됩니다. 최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파파가 방출됩니다. 최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상이나 참선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할 때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고도로 정신이 집중된 상태에서도 똑같이 알파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알파파 상태가 되면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활성화하게 되게 됩니다. 최면이라는 것은 최면을 시술하는 사람이 일정한 유도법이나 유도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면 상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의식이 깨어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잠을 자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정신 집중이 가능한 상태이죠. 최면에 대한 기록은 BC 928년 그리스 자매사원의 벽화와 BC 376년 이집트 궁전에서 마법사라고 알려진 치차의 밍크가 행했던 치료에 대한 기록들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멸되었다가 18세기에 메머스에 의해 재발견되고 엘리어슨, 제임스 브레이, 리에보, 샤르코, 프로이드 등에 의해 연구되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초에 도입되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이완되어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무아지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면 상태에서는 암시를 잘 수용하게 되고 고도의 정신 집중과 겨냥된 의식 세계를 통해서 명상보다 더 깊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최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떤가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본 그대로 우리가 최면에 들어가면 의식을 이렇게 아주 잃은 상태, 아니면 시술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자기도 모르는 또는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탄로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면 상태에서도 의식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 사람 소리, 이런 게 다 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은 거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도덕한 어떤 암시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면에 걸렸을 경우에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최면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술자가 그냥 그 피시술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최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바뀌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깨고 나면 멀쩡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체면 감수성이 높은 어린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 본 거를 흉내낸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꾸 따라 해보다 보면 아주 깊은 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나 환상을 떠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체면을 시술하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뭐 재밌는 책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누가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해도 그걸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도 일종의 체면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물에 아니면 어떠한 이미지에 아니면 어떠한 소리에 이렇게 집중된 상태가 체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이 이게 컴퓨터 오락에 많이 푹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갓 배운 아주머니들이 인터넷 채팅에 푹 빠져서 있다든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술자리나 아니면 식후에 뭐 담배를 피우고 해야 된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형태로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시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장소인데도 왠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고 또는 내가 처음 하는 일인데도 전에 해본 듯한 느낌이 들고 전혀 이렇게 서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일종의 체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체면을 걸었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나요? 누구나 다 체면에 다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체면에서 암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체면 암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암시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체면에 더 잘 들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 암시성이 낮은 사람들이라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체면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어린 사람들이 잘 들어가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자의 질문이나 말을 유도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귀가 이렇게 어두우신 노인분들 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유도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면 상태가 평소와 다른 점은 자신의 무의식이 평소보다 활성화되어 표면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체면 상태에서는 표면 의식과 무의식이 공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체면 중간에도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깨어날 수 있고 화재가 난다거나 대피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 것이죠. 체면 상태는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마음의 한 부분은 영화 속에 들어가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 부분은 자신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화가 끝난 후에도 현실로 돌아오지 못해서 영화 속에 남는 사람이 없듯이 체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체면 감수성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체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을 때 체면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체면 감수성이 낮은 경우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아주 가까운 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떠올려 보는 연습을 함으로 해서 체면 감수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면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을 반복함으로 해서 누구든지 체면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체면 감수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 운동을 통해서 추가 움직이게 하는 것, 좌우로 움직여라 하면 제가 흔들지 않아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움직이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면 이 폭이 커집니다. 아니면 컵 속에 이 진자를 넣고서 3번 이 컵 벽을 때리고 멈춰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움직이도록 연습을 하는 것도 체면 암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는 것 중에 손바닥 이렇게 사이에 풍선이 있다, 이렇게 손바닥 벌리기 느낌을 이렇게 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체면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의 한 방법이 됩니다. 최면이 치료와 상담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최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이렇게 임상 치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그 속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그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체면 치료를 통해서 그 병이 쉽게 낫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의 어떤 의서를 봐도 제일 처음에 첫머리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환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병원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 아주 빨리 진찰하고 빨리 치료를 하고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환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충분히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이렇게 오랜 기간 받아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또 한방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체면 치료로 치료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다 체면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심리적인 원인 또는 긴장,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체면이란 게 바로 몸을 이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완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제거해 준다든지 또는 체면 암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꿔주고 자신감을 길러주고 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도 최면을 걸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술자의 도움을 받아서 체면 상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그 체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는 연습을 반복함으로 해서 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자기 체면을 통해서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고쳐나가고 개선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최면은 자신이 스스로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에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 자기 최면에 의해 잠재의식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이 잘 이루어지면 기억력, 이해력, 판단력, 집중력이 증진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 악습을 교정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면 치료는 어느 경우까지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예, 체면 치료의 적용 범위는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사실은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범죄 수사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줘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습관을 고치는 데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식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거식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쪽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다이어트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된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또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암시를 주고 또 자신감을 길러줘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해서 비만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하는 말이 반드시 진실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잠재의식으로 인해서 결코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최면 상태에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면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환자와 공감을 갖고 또 진실을 가장 기초에 두고 나서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병에 걸릴 위험이 더 적어질 거라는 말인데요. 최면요법의 출발도 바로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기엔 적합한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TV나 영화에서 보여졌던 최면 시술 장면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었죠. 최면요법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최면요법으로 병의 근원을 찾아내서 다른 치료법과 병행한다면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할 테니까요.